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최장투입니다. 계좌부터 공개하면서 시작할게요. SCHD 2500주, QQQM 85주, 마지막으로 부 23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영상 업로드를 쉴까 했는데요. 매우 화나는 소식이 있었죠. 바로 ISA, 연금저축 등 절세 계좌에서 배당금 15%에 대한 과세 이연 혜택이 사라진다는 소식입니다. 지금도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나시죠? 저 역시 절세 계좌에서 투자하고 있는 만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에 대한 제 생각을 그리고 변경된 제 투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영상의 인트로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일반 계좌에서 투자 중인 종목과 성과를 구독자님들께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저는 연금저축펀드나 ISA 계좌 같은 절세 계좌에서 투자를 하지 않는지 구독자님들께서 항상 댓글을 남겨주시는데요. 저 역시 절세 계좌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ISA 계좌는 개설만 해놓고 투자하지 않고 있고요.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ISA 계좌에서 투자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저는 일반 계좌에서 배당금 사용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ISA 계좌까지 납입할 여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ISA보다는 장기적으로 세제 혜택이 더 좋은 연금저축펀드를 세액 공제 이상 한도까지 납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베이스의 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더라도 달러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제가 일반 계좌에서 목표로 하는 월 투자금을 모두 납입하고 연금저축펀드도 1년 납입 한도인 1,800만 원을 다 채웠는데도 돈이 남는다면 ISA에 투자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더 정확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이슈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그동안 우리는 절세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할 때 배당금을 받을 경우 15% 원천 징수되지 않은 배당금 100%를 온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미국 현지에서 미국 세율인 15%를 먼저 원천 징수하고 국내 자산운용사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국세청은 자산운용사에 15%의 세금만큼을 선환급해주면서 투자자들에게 100%의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면서 납세가 종결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선환급 제도가 사라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절세 계좌에서 투자하고 있는 미국 상장 ETF로부터 나오는 배당금에 대해 15% 과세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참고로 이번 변경안에 국내 주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은 절세 계좌에서 미국 ETF를 투자 중이실 것이기 때문에 이번 이슈가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배금은 제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들어온 분배금입니다. 2월 4일에 연금 계좌로 들어온 미국 S&P 500의 분배금 27,105원이 세전 금액으로 들어왔는데요. 얼핏 보면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100% 들어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금액은 이미 미국에서 15% 원천 징수하고 27,105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5%를 공제하기 전 금액인 31,892원을 받았어야 하는 거죠. 즉 에이스에서 공시한 이번 분배금은 한 주당 분배 금액이 65원이 아닌 76원이었을 겁니다. 올해 받은 배당금을 연금 계좌나 ISA 계좌로부터 인출했다면 15%의 배당금이 원천 징수됨과 동시에 인출 시 발생되는 3.5에서 5.5%나 혹은 9.9%의 세금을 한 번 더 납부하면서 이중 과세가 되었을 겁니다. 이번 이슈가 부각되지 않았더라면 절세 계좌에서 투자 중인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던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이중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세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화될 것이라고 100%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연금저축펀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겁니다. 배당 과세 이연 혜택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남은 혜택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투자 종목이 바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투자 중인 연금저축 계좌를 보여드릴게요. 처음 공개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현재 미국 S&P 500 45%, 미국 나스닥 100 20%, 미국 배당 다우존스 35%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계좌와는 다르게 S&P 500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으로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미국 나스닥 100 순서입니다. 배당금에 세금이 없다는 것을 활용해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보고자 나름 적지 않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었는데요. 배당 과세 이연의 혜택이 사라진 만큼 저는 앞으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매수를 멈추고 미국 S&P 500과 미국 나스닥 100만을 매수할 생각입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은 1% 내외의 배당률을 가진 만큼 배당 재투자의 영향을 크게 받는 종목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기대 성과 역시 SCHD보다 훌륭하기도 하고요. 이번 사태로 제가 더 걱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저는 절세계좌에 대해 말씀드릴 때 연금저축펀드를 예시로 들면서 납입 시 연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연금 수령 시 최소 3.3%에서 최대 5.5%의 낮은 연금 소득 세율 등 연금저축펀드가 가진 장점에 대해 강조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드렸던 것은 과세 이연 혜택이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뿐만 아니라 모든 절세계좌에서의 과세 이연 혜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미리 냈어야 할 세금도 전부 다 받으면서 재투자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라는 계좌의 취지와도 이제는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아직 세액공제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건보료 미포함 등 연금저축펀드를 포함한 절세계좌가 가진 장점들이 아직은 많기 때문에 투자를 유지하긴 할 거지만요. 앞으로 연금저축펀드 및 기타 절세계좌에서 남아있는 혜택마저 언제 뺏어갈지 모르는, 그리고 일반 계좌도 혹시 건드릴까 하는 불안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2021년에 발의되어서 통과된 법안이고 금투세와 같이 작년까지 유예되었던 이슈인데요. 이 모든 걸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측에서도 분명 알고 있었을 텐데도 너도 나도 가릴 것 없이 본인들의 계좌, 투자 상품을 홍보하면서 이를 묵시한 것 같다는 배신감도 들고요. 국민연금을 기대하지 않는 젊은 층들이 개인연금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하겠다는 희망마저 꺾어버린 절망적인 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독자님들은 이번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자님들의 절세계좌 투자 계획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투자 여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최장투였습니다.